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운명의 만남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의 남편으로 20년 전 제주도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위가 되어 돌아올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사위를 위해 특별한 빵을 구워 가져다 주던 그 설명할 수 없는 애정의 이유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진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신다면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는 사위 현우를 위한 특별한 빵을 만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 제과점 오븐에 불을 지폈죠. 현우가 좋아하는 크림치즈 데니쉬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버터 향이 제과점 안에 가득 퍼지는 동안 저는 소보루 토핑에 계피를 조금 더 넣었어요. 현우가 계피 향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머, 지민 씨 또 사위빵 굽나 봐요? 그 사위분 때문에 아침마다 바쁘시겠어요. 옆 가게 화훼점 주인 김 여사가 꽃을 정리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제가 매일 아침 사위를 위한 빵을 굽는다는 걸 알아요. 뭐 어때요? 제 사위가 빵 좋아하는데 이 정도 해주는 게 어디 큰일인가요? 아이고, 그 사위분 복도 참 많네. 우리 사위는 장모가 해준 음식 한 번 칭찬해 준 적 없는데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려왔습니다. 딸 지연이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의아한 표정을 짓죠. 엄마, 왜 오빠한테만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요? 나도 좀 챙겨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우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이 이상한 느낌을요. 빵이 다 구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해 자전거에 실었어요. 딸네 집은 15분 거리에 있죠. 딸과 사위가 새벽부터 출근 준비로 바쁠 시간이에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지연이가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엄마, 또 오셨어요? 진짜 매일 오시네. 너희 아침도 못 챙겨 먹고 나갈까봐 그러지. 현우는 샤워 중이에요. 근데 엄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레몬 머핀도 있네요. 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긴 요즘 너무 현우만 챙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기 젖은 머리, 단정한 셔츠 차림, 그리고 그 눈빛.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와, 또 빵 가져오셨네요. 현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찌릿해집니다. 누굴 닮았을까? 생각할 때마다 어렴풋한 기억만 남아요. 오늘은 계피 소보루 데니쉬야. 내가 좋아하는 거. 역시 장모님, 제 취향 너무 잘 아시네요. 현우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계피 향을 좋아했던 누군가. 누구였더라? 직원들이 오기 전에 제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빵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현우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죠. 지연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본 순간 왠지 모를 친근감이 밀려왔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마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현우에게 자꾸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투, 습관,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특히 그가 계피향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 민지가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사장님, 또 사위분 빵 만들고 오셨어요? 정말 사위분 복이 많으시네요. 그러게. 나도 모르게 그 아이한테 신경이 많이 쓰여. 뭐랄까. 보면 볼수록 자꾸 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네요. 전 사장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라. 장모가 아니라. 묘한 단어 선택이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현우의 생일입니다.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계피향 가득한 시나몬 롤 케이크.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케이크를 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생일 파티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엄마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지연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케이크를 내려놓고 파티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또 회사에 급한 전화가 왔다며 방으로 들어갔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우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그런데 책장 한쪽 구석에 기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기타였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타 뒷면 목재가 연결된 부분에 작은 별 모양 자국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흠집이 있는 기타를, 이런 똑같은 기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였더라? 손이 저절로 기타를 잡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때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죠. 엄마, 그거 현우 오빠 기타예요. 근데 거의 안 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던데. 에이, 이거 어디서 난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몰라요. 오빠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라고 했어요. 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타를 들고 서 있었죠. 현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아, 그 기타 보고 계셨군요. 현우야, 이 기타 어디서 난 거니? 현우는 기타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요? 제 보물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정확한 출처는 모르지만 양부모님이 제가 입양됐을 때 갖고 있던 거라고 하셨어요. 입양이라는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입양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타가 입양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죠. 혹시 이 기타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니?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뒤에 이별 모양 자국이 있어서 항상 제 기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별 모양 자국.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수호, 내 아들 수호가 들고 있던 기타. 그 기타에도 똑같은 별 모양 흠집이 있었어요. 현우야, 미안한데 이 기타를 양부모님이 어디서 얻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제주도 해변에서 발견됐을 때 갖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제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호가 사라진 그곳. 눈앞이 아찔했어요. 부엌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현우 양부모님과 연락할 수 있을까? 제주도에 계시니? 네, 아직 제주도에 살고 계세요. 무슨 일인데요? 나 제주도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일 파티는 어떻게든 마쳐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기타와 20년 전 실종된 내 아들 수호로 가득 찼죠. 가능할까요? 이렇게 우연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사위가, 제 딸의 남편이, 혹시 제 아들 수호일까요?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20살 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음대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죠. 기타를 메고 거리 공연을 하던 그 시절 성민을 만났습니다. 성민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제 공연을 자주 찍곤 했어요. 쑥스러운 고백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수호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죠. 둥근 눈에 통통한 볼, 웃을 때마다 깊게 파이는 보조개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성민은 사진작가가 되어 제주도를 오가며 일했고 저는 아기를 돌보며 음악 과외로 생계를 이었어요.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수호가 3살이 되던 해 성민은 제주도 폭풍 현장을 취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남은 저와 수호, 우리는 갑자기 생활이 막막해졌죠. 수호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둘이 잘 살자. 알았지? 어린 수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다짐했어요. 음악 과외를 더 늘리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수호를 돌볼 사람이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죠. 결국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는 저는 수호를 낮에는 어린이집에 가끔은 보육원에 맡기고 일을 해야 했어요. 수호는 아빠 없이 자라면서도 밝고 건강했습니다.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기타를 치면 옆에서 따라 치려고 애쓰곤 했죠. 5살 생일 때는 작은 기타를 선물해 줬어요. 수호는 그 기타를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엄마, 이거 내 기타야. 평생 가지고 있을 거야. 행복한 표정으로 말하던 수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기타 뒷면에 별 모양 흠집이 생긴 건 제 실수였습니다. 이사할 때 짐을 옮기다가 기타가 바닥에 떨어졌고 벽 모서리에 부딪혀 별 모양으로 패였죠. 수호는 울었지만 나중엔 그 흠집을 자기만의 특별한 표식이라고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 내 기타는 세상에 하나뿐이야. 별 모양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며 웃던 수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제주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삶을 선택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변화가 필요했죠. 제주도에서 베이커리 일을 배울 기회가 생겼고 수호를 데리고 제주로 내려왔어요. 성민이 사랑했던 그 섬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빵집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어요. 수호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우리 둘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호는 학교에 적응하며 친구들도 사귀었고 저는 베이커리 기술을 익히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노래를 제일 잘한대.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던 수호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기타는 항상 수호 곁에 있었어요. 학교에 갈 때도 메고 가려고 했을 정도니까요. 수호야, 기타는 집에 두고 가자. 학교에서 잃어버리면 어떡해? 안 잃어버려요. 내 보물인데. 결국 타협점을 찾아 주말에만 기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했죠. 수호는 항구 근처 공원에서 기타를 치며 놀기를 좋아했어요. 가끔은 제가 일하는 베이커리 앞에서 작은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호 정말 재능 있네요. 나중에 음악가 될 거예요. 손님들의 칭찬에 수호는 더 열심히 기타를 연습했어요. 항상 계피 향이 나는 빵을 좋아했던 수호, 특히 시나몬 롤을 가장 좋아했죠.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시나몬 롤을 하나씩 챙겨갔습니다. 이건가? 현우가 계피 향을 좋아하는 이유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제가 찾는 건 확신일까요? 아니면 20회 묵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목적지는 하나, 20년 전 수호가 사라진 그 항구였어요. 저는 제주에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수호가 8살이 되던 해까지요.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제주 서쪽 작은 항구 마을, 차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아직도 그대로네요. 20년이 지났지만 크게 변한 것 없이 고즈넉한 어촌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항구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그날처럼. 그날은 제가 제주시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베이커리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 이틀간 제주시에서 워크샵을 받았죠. 수호는 옆집 아주머니께 맡겼습니다. 오후에 배를 타고 돌아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배는 결항되었어요. 전화로 수호에게 알렸죠. 수호야,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 배가 안 다닌대. 엄마 안 돼요. 오늘 오기로 약속했잖아요. 수호의 실망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내일 아침 첫 배로 갈게. 옆집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일찍 자야 해. 알았어요. 근데 엄마, 빨리 와요. 그게 수호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배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수호가 사라졌다는 거였죠. 수호가 어제 저녁부터 안 보여요. 저녁 먹고 잠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옆집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수호를 찾고 있었어요. 바다, 산, 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죠. 경찰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혹시 아이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경찰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니, 우리 수호는 수영을 잘했어요. 바다에 빠질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전날 밤의 강한 폭풍과 높은 파도를 생각하면 엄마 기다린다고 항구에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제 말에 수색대는 항구 주변을 집중적으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건 수호의 기타였어요. 파도에 젖어 모래사장에 버려진 채로요. 별 모양 흠집이 있는 그 기타. 하지만 수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흘러도 수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결국 수호가 폭풍우 속에서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죠. 저는 미치다시피 매일 바닷가를 헤맸어요. 수호의 이름을 부르며 해안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폭풍우가 치는 밤바다에 뛰어들려고 했어요. 내 아이를 데려간 바다, 그 바다에 내 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지민 씨, 이러면 안 돼요. 살아야 해요. 혹시라도 수호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졌어요. 수호의 기타만 남겨진 채로요. 그 기타조차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운 나날 속에 술에 의지하며 모든 것을 잊으려 했어요. 그러다 실수로 기타를 망가뜨렸고 분노와 자책감에 기타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간 내가 이것도 가져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수호의 마지막 흔적마저 제 손으로 없애버린 거죠.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본 그 기타, 현우의 기타는
분명 수호의 것과 동일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항구 끝에 있는 등대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수호의 기타가 발견됐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기타를 던져버렸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박지민 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김 여사, 20년 전 제가 일했던 베이커리 주인이었어요. 정말 지민 씨 맞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김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여기 왜 왔어요? 아직도 수호를 잊지 못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에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현우의 기타에 대한 이야기, 수호의 기타와 똑같은 별 모양 흠집에 대해서요. 김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럴 수가. 지민 씨, 잠깐 우리 집에 가요.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김 여사의 말에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작은 집이었어요. 베이커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수호가 사라진 후 지민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해요. 매일 술에 취해 바다를 헤매던 모습. 김 여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수호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수호 기타를 바다에 던졌다는 건 처음 듣네요. 네. 제가 술에 취해서 정말 후회했어요. 그러면 지민 씨 사위가 가진 기타가 어떻게 수호의 기타일 수 있을까요? 김 여사의 질문에 저도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여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그날 일에 대해 들은 적 있나요? 수호가 사라진 날 밤에 구조된 아이 이야기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민 씨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된 일이에요. 그날 밤 서쪽 해변에서 한 어부가 떠내려오는 아이를 구했대요.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지금에야 듣게 된 건지. 그날 저는 수호를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한 달 정도 방황하다가 결국 제주도를 떠났죠. 그 아이가 수호였을까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아이도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대가 비슷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수호가 폭풍 속에서 바다에 빠져 떠내려갔고 서쪽 해변에서 구조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입양되었다면 어느 보육원인지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주시에 있는 바다의 집 보육원이었을 거예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20해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바다의 집 보육원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원장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수호, 그리고 제 사위 현우가 가진 기타에 대해서요.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보육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수호도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저몄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원장이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디지털화된 기록이 남아있네요. 2002년 6월 서쪽 해변에서 구조된 남자아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화면을 보니 간단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추정 나이 8세, 신원 불명, 기억 상실 상태, 소지품 손상된 기타. 사진은 없었지만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그해 12월에 입양됐네요. 서승민, 윤미경 부부에게요. 현우의 양부모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원장이 양부모의 연락처를 찾아주었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의 양어머니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우 장모입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 침묵 후 양어머니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제주시 외곽에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당일 오후 현우의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사실 저희도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처음 왔을 때 기타를 정말 소중히 여겼거든요. 기억은 없지만 그 기타만은 절대 놓지 않으려 했어요. 양아버지가 이어받았습니다. 현우를 발견한 어부 친구에게서 들었는데 폭풍 속에서 기타를 꼭 붙잡고 떠내려오고 있었대요. 정말 기적이었죠. 기적? 그래요.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수호가 제가 던진 기타를 어떻게든 찾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타가 수호의 생명줄이 되었고 결국 제게 수호를 찾아주는 실마리가 되었죠. 현우. 아니, 수호에게서 어떤 기억의 흔적이 있었나요? 양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악몽을 자주 꿨어요. 바다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름이나 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요? 계피 향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시나몬 롤 같은 걸요. 그리고 가끔 자기도 모르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누가 가르쳐 준 적 없는데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호가, 제 아들이 정말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사위로, 제 딸의 남편으로 제 곁에 있었던 거죠. 수호의 실종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와 베이커리 일을 시작했죠. 일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래야만 수호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과점을 열고 5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으려다 골목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어요. 왜 그러니? 비가 많이 오는데 집에 안 가고? 소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고. 저는 소녀를 가게로 데려왔어요. 따뜻한 코코아를 주며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게 도왔죠. 그렇게 만난 아이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우리는 처음 마주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야근하는 동안 혼자 집에 가다가 길을 잃었나 봐요. 윤재는 호랍이었습니다. 아내가 지연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종종 제과점에 들렀고 윤재와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민 씨 빵은 정말 특별해요.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윤재의 말이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지연이와 함께 있으면 수호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은 덜했습니다. 지연이의 나이가 수호와 비슷했거든요. 1년 정도 그렇게 가까워지다가 윤재가 청혼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수호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놓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이의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민 이모, 우리 엄마 되어주세요. 제발이요. 그렇게 우리는 새 가족이 되었어요. 지연이를 키우며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수호를 잊은 건 아니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지연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의젓해졌고 대학에 진학할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지연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만나보셔야 해요. 처음 현우를 만났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런데 또 낯선 얼굴이었어요. 눈매가 누군가를 닮았고 보조개가 있는 미소는 더더욱 익숙했죠. 안녕하세요, 장모님. 현우라고 합니다. 첫 만남부터 현우에게 유독 마음이 갔습니다. 지연이도 의아해할 정도로요. 항상 음식을 더 챙겨주고 자주 연락하고 만날 핑계를 찾았어요. 엄마, 왜 오빠한테만 그렇게 잘해요? 나도 좀 챙겨주세요. 지연이의 투정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있으면 제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죠. 특히 현우가 계피향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수호도 그랬으니까요. 현우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가 입양된 아이라고 했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꿈을 꾼다고 했죠. 바다에 관한 꿈,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꿈이라고요. 지연이와 현우는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겼어요. 사실 그때도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다만 현우를 보면 가슴 한 구석이 저릿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모성애였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어머님, 제가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현우가 물어볼 때면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내가 우리 딸 잘 챙겨주니까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현우의 미소, 목소리, 습관들이 자꾸만 수호를 떠올리게 했어요. 특히 현우가 계피 향빵을 좋아하고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가 수호가 좋아하던 멜로디와 비슷할 때면 숨이 막힐 정도였죠. 그 모든 수수께끼가 이제야 풀렸습니다. 현우의 양부모 앞에 앉아 있는 지금 저는 운명의 놀라운 힘을 느꼈어요. 제 아들이 살아 있었고 제 딸의 남편이 되어 돌아왔다니.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우의 양부모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현우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이와 윤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두 사람 모두 믿기 힘들어 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요. 그럼 오빠가 엄마 아들이라고요? 그럼 저랑 오빠는?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재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DNA 검사를 해봐야 해.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결과가 나오면 함께 결정하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제 아들을 찾은 기쁨과 딸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어쩌면 비밀로 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았어요. 현우에게도 지연이에게도요. 다음 날 현우를 만났습니다.
제과점에서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제주도에 다녀오시고. 현우야, 내 기타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현우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기타요? 제가 거의 안 치긴 하지만 그 기타 뒤에 있는 별 모양 흠집 어디서 생긴 건지 알아?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그랬어요. 양부모님이 그걸로 제 기타인지 확인하셨대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 흠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사할 때 벽 모서리에 부딪혀서 생긴 거야.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제주도에 다녀온 이유는 널 찾기 위해서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호에 대한 이야기, 그가 사라진 날에 대해, 그리고 기타에 관한 모든 것을요. 현우는 말없이 들었어요. 가끔 눈을 깜빡이며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끝까지 차분히 들었죠. 그래서 저가 어머님의 아들이라고요?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하고 싶어. 내가 동의한다면.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검사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가족 모두 초조하게 기다렸죠. 지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만약 오빠가 정말 엄마 아들이면 우린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윤재는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함께 해결하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우리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지연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제 부모님이에요. 지연이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 일치 확률 99.9999%. 현우는 제 아들 수호였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아들이 제 사위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이자 기적이었죠. 현우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윤재는 놀란 표정으로 결과지를 다시 읽었어요. 엄마, 그럼 저랑 오빠는 오누이인 거예요? 피는 섞이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윤재가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지연이는 윤재의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제 친딸이 아니었죠. 그래서 현우와 지연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이상해요. 지연이의 말에 모두 공감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고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거라는 점이요. 현우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이 원래 수호였군요. 그래, 수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20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현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우리 가족은 며칠간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현우는 양부모님과 통화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지연이도 묵묵히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 후 현우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그 기타를 들고 있었어요. 이제 이 기타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고 저는 수호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함께 찍은 사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수호가 기타를 안고 있는 모습, 제주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현우가 사진을 넘기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나몬 롤을 들고 웃고 있는 어린 수호의 사진이었어요. 이거 계피 향빵이죠? 맞아. 내가 가장 좋아했던 거야. 현우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상하게 노래가 생각나요. 자장가 같은. 저도 놀랐습니다. 어떤 노래? 현우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 제가 수호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제가 직접 만든 그 노래를요. 이건 내가 너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야. 어떻게 기억하지?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었어요. 특히 불안하거나 힘들 때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는 기타를 집어들고 그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프지만 기본적인 코드는 정확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가 기타 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내가 5살 때부터 가르쳐 줬어. 내 손이 기억하고 있나 봐. 현우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수호? 현우?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내게는 2개의 삶이 있으니까. 2개의 이름, 2쌍의 부모. 저는 정말 운이 좋네요.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지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우가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부야. 그건 변하지 않아. 윤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조금 특별한 형태일 뿐이지. 맞아요. 저에게는 이제 2 어머니, 2 아버지가 생긴 셈이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도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시나몬 롤을 구웠어요. 현우는 그 향기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향기 정말 좋아요. 항상 그랬어요. 식사 후 현우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어요. 별 모양 펜던트였죠. 기타의 별 모양 흠집을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그 별이 저를 지켜주었으니까요. 목걸이를 목에 걸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술김에 바다에 던져버린 그 기타가 결국 수호를 살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거예요. 운명이란 게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을까요? 고마워, 수호야. 아니, 현우야.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불러주세요. 저는 이제 2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호와 현우, 한 사람 안에 있는 2개의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말 제주도에서 현우의 양부모님이 서울로 오셨습니다. 우리 2 가족이 함께 모이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 씨,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현우의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현우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못해준 사랑을 다 해주셨으니까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우리 삶의 축복이었어요. 앞으로도 2 가족이 함께 현우와 지연이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빠가 엄마랑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웃을 때 눈매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빠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거군요. 엄마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느꼈던 걸까요? 그런지도 모르겠네. 처음 현우를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갔으니까. 현우는 양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다니. 저녁 식사 후 현우는 기타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그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양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노래, 현우가 작은 아이였을 때부터 흥얼거리던 건데 누가 가르쳐 준 적 없었는데 제가 수호에게 가르쳐 준 노래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에서 뭔가가 번쩍했어요. 그가 연주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생각나요. 파도 소리와 함께, 그리고 누군가 수호야 하고 부르는 소리.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가 계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항구로 나갔어요. 기타를 들고요. 그때 파도가 너무 높았고, 그런데 바다에서 뭔가가 떠올랐어요. 제 기타. 그래서 주우려고 했는데, 현우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에 빠졌고 그 기타를 붙잡았어요. 그게 저를 살렸던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바다에 던진 그 기타가 결국 수호를 구했다니.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안해, 수호야. 그날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베이커리에서 혼자 빵을 구웠습니다. 시나몬 롤 수호가, 아니,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요. 반죽을 손으로 치대며 생각했어요. 20해 동안 느꼈던 그 상실감과 그리움이 이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빵을 들고 지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현우가 반겨주었어요. 엄마 왔어요? 오늘도 시나몬 롤 가져오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요. 응, 내가 좋아하니까. 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느껴져요.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으며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실감했습니다. 한때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제 딸의 남편으로요. 지민 씨, 이제 아들도 찾고 마음이 한결 편하시겠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2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한이 풀린 것 같아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죠? 오빠가 엄마 아들이었고 그 오빠가 제 남편이 되다니.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지. 윤재가 대답했어요. 현우는 시나몬 롤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요. 엄마의 빵 맛이. 그 순간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 다시 깨어난 거예요.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두 번의 삶을 살고 네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지연이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더 특별해졌어요.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비로워요. 누가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20년의 슬픔과 그리움 끝에 찾은 행복.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시나몬 롤의 계피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아들을 잃었던 그날부터 그를 다시 찾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은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준 내 아들, 수호. 아니, 현우. 우리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요. 이런 기적을 믿으실 건가요? 저는 그날 이후로 뭐든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니까요. 엄마, 이제부터 매일 아침 함께 시나몬 롤 먹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워봐요. 현우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많은 시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것이야. 20년의 기다림, 그 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수호를 찾고 아들이 행복하게 자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순간, 제 인생은 완전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하고,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운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